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있는 뉴스 정사열전 여의도열전 편을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8일 오늘은 보수 대통합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수 대통합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봐야겠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치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또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우파가 잘 하더라도 좌파가 더 잘하거나 아니면 우파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표심에 반영되는 것이 선거이고 정치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인해 민심이 많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반된 인심을 자유한국당이 오롯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그에 맞게끔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또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우파 사이에서도 한 가지 대전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통합을 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통합의 주체, 방식 이런 것들을 놓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좌파들은 이합집산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이 잘하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팔 하나 정도는 잘라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우파들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팔 잘라서 남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지경이 된 건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과 그 몇몇들이 뭐 합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 결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있다는 얘기죠. 통합의 과정은 그만큼 멀고도 험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한 우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각각 자기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자분오열되고 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우파가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파는 통합을 해야 될까요?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세 번째에 방점을 둡니다. 문재인의 폭정을 막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은 곧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자유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반을 넘어서지 못하면, 또는 우파 정당들이 과반을 넘어서지 못하면, 희망으로는 180석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과반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이 선거법은 말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한시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수를 쓴 겁니다. 수를. 이런 악법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는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쯤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우파가 압승을 하면 공수처법은 폐기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법도 원위치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개헌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폭정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문재인 김정은과의 남북 대화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폐악도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베너핏을 가지고 있는 총선 승리, 이를 위해서 우파 재정당들은 무엇을 좀 내놔야 될까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경제 실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파의 맏형격인 자유한국당은 가장 많은 보따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지구당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들의 반발, 조직의 분열,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라는 얘기도 나오는가 싶습니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선거에 마이너스 될 요인은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되지 못할 겁니다. 민주당도 그 지점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걸 만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게 더 정치적으로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우리공화당, 기독당, 아주 군소정당들이죠. 기독당,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당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2.8% 정도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면 3%를 넘어설 것이고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학적인 셈법을 가지고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파의 리더는 그런 셈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파의 리더는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 사안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심판할 것이냐의 1번이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복정입니다. 경제 문제는 좌파들, 특히 민주당 반박을 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조국이 잘했네 못했네, 유재수가 어떠네, 송초로 선거가 어떠네 저떠네는 논란을 끌어냅니다. 하지만 경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겐 불리한 것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경제로 4월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패는 경제입니다. 문제는 서민 경제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700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급격한,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은 잠옷바람에 위에 양복을 조지 할머니를 걸치면 뭐합니까? 그런 꼴입니다. 내수경제 힘듭니다. 돈이 풀리질 않습니다. 의료보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는 것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통계를 조작하는 건 잘합디다. 여론조작처럼요. 조작 정권입니까? 애국 우파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진 팔 하나씩을 내놓도록 합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뭉칩시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열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